문제가 없다고 내 증상이나 질환이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의학 검사나 혈액학적 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가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는 없지만 내가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가 세포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답도 세포 치료라는 미래의학이나 첨단 재생의학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영상의학적 검사나 혈액학적 검사를 통해서 장기의 구조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구조적인 문제는 시술이나 수술로 교정을 하고 기능적인 문제는 약물이나 시술 같은 걸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게 구조적인 기능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을 시키는 게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기능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궤양이나 염증, 인대나 힘줄의 파열이나 협착, 기형, 종양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장기의 기능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약물이나 시술 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나 시술 등의 처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조적인 문제도 없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원에서 해줄 거는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여러 병원을 내원해 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현대의학에서 시행하는 검사나 진단기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내 증상이나 질환이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정신적인 문제다가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지금 찾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진단 기술이나 진단 기계가 개발이 되면 지금 찾지 못하는 문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현재 찾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런 경우가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는 없지만 내가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가 세포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조직, 세포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조직이나 세포 단위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하는 치료가 이런 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 면역세포 치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답도 세포 치료라는 미래의학이나 첨단 재생의학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자율신경의 문제나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 저희 오상에서 세포 그리고 세포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앞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포 치료라고 하면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빈혈이 심하거나 출혈이 심할 때 우리는 수혈을 받습니다. 이 수혈도 일종의 세포 치료입니다. 수혈을 받을 때 포함되는 성분에는 적혈구나 혈소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혈 이꼴 세포 치료,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 막막한 치료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즉 수혈이나 골수 이식처럼 세포 치료는 이미 우리 의료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포 치료라는 것은 타인의 세포가 아닌 자신의 세포를 채취하고 분리하고 배양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세포 치료로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인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세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개념 정리를 해보면 세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의 인체는 11개의 기관 시스템, organ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피부, 근골격, 신경, 순환, 호흡,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 내분비, 면역기계가 인체를 구성하는 11개의 기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11개의 기관 시스템은 각각 다양한 기관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관, organ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겠지만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장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계 시스템은 위나 소장, 대장, 간 등의 기관, 장기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티슈라고 하는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조직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의 구성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장기가 되고 이런 장기들이 모여서 기관 시스템이 되고 이런 11개의 기관 시스템이 인체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라도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너무 복잡하지만 이것도 간단히 알려드리면 세포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습니다. 이 핵에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제외한 세포질에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나 단백질 합성을 하는 리보솜, 그리고 대사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리소솜 등이 있습니다. 아마 가끔 들어보신 용어 중에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등의 미래의학이나 첨단 재생의학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요. 이런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뭘 하겠다는 의미구나 정도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포는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세포의 기능장애는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의 기능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 조직의 문제가 기관 또는 장기의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세포에 대한 이해와 치료는 현재의 난치병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포 단위에서의 치료가 뜬구름을 잡거나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병의원에서도 이런 치료가 합법적으로 상용화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내에 이 세포 치료라는 개념이 조금 더 상용화된 병의원 치료법 중에 하나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서 제도권이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병행이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관리, 감독으로 요란하기만 한 규제 개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규제를 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것이 이 무분별하거나 주먹구구식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주고 안전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영상에서 첨생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고 규제 개혁의 핵심이 될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줄기세포의 연구에 대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960년대부터 해서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지방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줄기세포에 대한 발견과 연구와 이런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고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나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대학병원에서도 임상에서 연구 수준에서 실험실 수준에서의 연구는 계속 되어 오고 있고 실제로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 등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세포 치료에 대해서 문을 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현대의학의 현재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데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